베라티의 탈압박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되게 중요했거든요. 네. 근데 요게 빠진다. 그러면 볼 전개 못하고 이런 모습이 아마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뛸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즌에 메시가 어떻게 뛰었냐면요. 베라티가 안 나오는 경기가 많잖아요. 네. 내려와서 후방 빌드업을 엄청 가담을 많이 했어요. 그 역할을 아마 이강인 선수에게 많이 맡길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준비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저 화면 보여주시죠. 다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훈련 복귀를 했습니다. 원래 이거 내가 했으면 페노가 한마디 했을 건데 지금 참고 있다. 페노가 형이라서. 자, 이 파리 생제르맹의 이제 베라티가 또 링크가 떴어요. 아우, 사우디는 진짜 무슨 자, 알힐랄. 알힐랄. 예, 뭐 로마노에 의하면 베라티가 알힐랄로 간다. 거래는 진전됐다. 곧 히얼 위고, 저 히얼 위고 순을 또 띄웠어요. 곧 히얼 위고가 나올 것이다. 떨어졌어요. 이제 공신력 떨어졌어. 이미 저거 나온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뭐라고 나왔어? 로이탄지가 아직은 이적료가 차이가 좀 크다. 그래서 심지어 그 조금 큰 게 아니라 사우디는 한 3천만 유로 정도를 원해요. 그게 한 420억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파리 생제르맹은 그 배를 원합니다. 6천만 유로 정도를 원한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적료 협상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네. 근데 아릴랄이 지금 누가 가 있냐면요. 미드필더 라인에 네베스,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가 있어요. 근데 베라티까지 간다? 이러면 이게 미드필더 라인이 유럽 무대 전체를 놓고 봐도 상위권이에요. 아니 지금 뭐 네베스라든지 이제 뭐 밀코사 이런 선수들은 기량이 하락해서 가는 선수가 아니고 네베스는 또 어리잖아, 젊잖아. 베라티까지 가면은 와. 그러니까 그 유럽 무대에서도 이 중원을 이길 만한 중원이 딱히 몇 개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릴랄이 진짜 이번에 작심하고 영입을 한 것 같고, 공격 라인에 또 말콤 어제 영입했거든요. 네네. 말콤도 있죠. 그리고 수비 라인에 쿨리발리 또 영입해놨죠. 야, 그거 진짜 그 팀이 진짜 퀄리티가 되게 좋습니다. 네. 저는 로마노가 로마노 폼을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리시즌 많이 쳐져 있는데 프리시즌 올라와야 되는데 오히려 최소한 이 베라티 거는 폼을 빨리 끌어올리면 좋겠다. 그래서 베라티를 빨리 보냈으면 좋겠다. 후방 네베스하고 밀코사하고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또 뒤에 콜리발리도 있어요. 네. 이게 뭐 대단한 팀입니다. 그래서 베라티 빨리 사우디로 보내서 그러면 이제 옆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사실 파리가 너무 과포화야. 미드필더 엄청 많죠. 네, 미드필더 엄청 많죠. 네. 저기서 뭐 제끼는 선수들은 많아요. 일단 뭐 좀 바이날도 뭐 그렇고 헤나토 산체스도 제끼고, 저기 은바페 동생 좀 제끼면 되고, 뭐 이제 그나마 이제 있는 선수가 우가르테 괜찮죠. 영입하고 그 다음에 몬도로도 새로 들어온 파비앙 루이스, 솔레르, 비티냐, 뭐 이 정도 아닙니까? 저 베라티 나가면 바로 밑에 있는 이강인 선수 쳐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로마노가 폼 찾자. 그리고 베라티가 실제로 지금 한 10년 정도 파리에서 매우 잘 뛰어줬던 선수입니다. 맞아요. 2012년에 와서 400경기 이상을 뛰어주면서 뭐 지난 시즌 조금 흔들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뭐 30경기 이상 뛰었던 선수고요. 그럼요.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번 평가전을 보더라도 베라티가 나와서 순간 탁탁 찌러줄 때 저래서 클래스구나. 이런 건 있죠. 다르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30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탈락한 이후에 팬들이 뭐 그때는 팬들이 약간 눈이 막 희번덕해가지고 막 메시부터 해가지고 다 난리를 부렸지만 베라티에게도 상당히 좀 많은 비난들이 쏟아졌던 시기가 있고, 그러면서 클럽과 베라티의 관계가 좀 악화되는 흐름으로 간다. 그래서 파리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파리가 지금 크게 보면 좀 젊고 좀 강렬한 선수들로 좀 바꾸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강인이나 이렇게 우가르테나 대체적으로 이런 선수들을 바꿔나가고 있는 건데, 그런 의미로 보면 베라티도 잘해줬지만 이제는 베라티를 위해서도 팀을 위해서도 한 번은 뭔가 리플레시가 좀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알힐랄이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베라티가 어디든지 나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고,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이강인 선수에게는 더욱더 확고한 주전, 훨씬 더 많은 출전 기회, 뭐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들어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약간 이제 리빌딩 과정에서 베라티가 좀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페론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베라티 그래도 어찌됐건 지금 파리 생제르맹의 핵심 미드필더 아니에요? 그쵸. 근데 좋은 선수죠. 베라티, 그러니까 나갈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 뭐 파레데스랑 이제 바이날듬, 드락슬러는 이미 훈련을 따로 하고 있고요. 선수들이 이미 나갈 거고, 남은 선수들이 이제 문제인 건데, 비티냐나 솔레르나 파비안 루이스를 팔면 그래도 오케이. 근데 베라티가 나가면
누가 탈압박하냐? 그렇지. 누가 볼 전개하냐? 이 문제가 남거든요. 네. 이게 그러면 이 베라티가 나간다고 해서 나간 다음에 요 선수를 대체할 만한 선수를 파리 생제르맹이 사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질 거고 이제 네. 그게 아무래도 뭐 베르나르도 실바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선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베라티의 탈압박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되게 중요했거든요. 네. 근데 요게 빠진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 알나스르전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죠. 베라티가 나오기 전까지의 흐름. 네. 볼 전개 못하고 알나스르의 압박에 계속 볼 뺏기고 이런 모습이 아마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뛸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을 때 지난 시즌에 메시가 어떻게 뛰었냐면요. 베라티가 안 나오는 경기가 많잖아요. 네. 내려와서 후방 빌드업을 엄청 가담을 많이 했어요. 그 역할을 아마 이강인 선수에게 많이 맡길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강인 선수도 어쨌든 너무 내려와서 받는 것보다 좀 올라가서 이제 공격적으로 좀 풀어주고 해야 되는데. 적당히 올라간 위치에서 볼을 받아야 더 공격적인 포인트도 나오고 더 찬스 메이킹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 말 그대로 마요르카에 있을 때처럼 진짜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볼 받고 막 풀어주고 올라가고 이런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네. 확실히 이제 베라티가 나가면은 뭐 주전 경쟁이나 이런 걸 훨씬 수월하고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강인 천하가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많이 좀 내려와서 플레이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다 준비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만약 베라티가 나와야 된다면 좀 화면 보여주시죠. 자. 다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훈련 복귀를 했습니다. 원래 이거 내가 했으면 페노가 한마디 했을 건데 형 지금 참고 있다. 페노가 형이라서 이걸 이렇게 간다고? 흐름과 전혀 그러니까 맞지 이런 않아요. 거 페노 이런 거 되게 싫어해. 저 방금 18분 전에 올라온 겁니다. 네. 지금 그래도 필드에서 약간 훈련하네. 축구화를 또 신었고. 축구화 신고 아디다스 축구화 신고 예 리커버리 하고 있다. 네, 회복 훈련 하고 있다. 예. 몸이 근데 좀 많이 좋다. 팔뚝하고 이런 게 또. 회복 훈련이고 이제 이게 아마 내일 또 경기가 있잖아요. 네. 내일이 누구랑? 오사카. 오사카와의 경기인데 네네. 그 경기에 그러면 나올 가능성도 좀 있죠. 살짝. 근데 근데 만약에 지금도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볼을 다루지 않고 진짜 그냥 뭐 운동화 신고 걸었다면 이거는 그런데 지금 축구화를 신고 볼을 찼다는 얘기는 보는 거거든. 그쵸?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거는 의무팀이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부상 당하게 되면 처음에는 당연히 치료하고 회복하죠. 그러니까 이제 의무팀에서 의학적으로는 나았어 그러면 피지오에서 불러요. 네. 그러니까 상처가 나은 거고 뛰어보는 건 좀 다르잖아. 그럼 이제 몸을 좀 만진 다음에 한번 볼을 갖고 해보라고 그래요. 해보면 괜찮으면 마지막에 감독이 보고 하면 감독이 한번 해봐. 감독이 보고 오케이 괜찮네 회의에서 통과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까지 왔다는 얘기는 뭐 의학적으로는 일단 부상 우리가 했던 햄스트링이나 근육 쪽 이상은 회복했다는 얘기고. 그런데 몸을 얼마큼 이게 실전 경기를 뛸 수 있는 몸이냐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는 거죠. 네. 이제 보는 단계까지는 올라온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저께인가요? 이제 한 보름 정도? 네. 약간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우리나라 그 부산에서 볼 수도 있겠네. 전북과의 경기.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어느 그래도 정도? 공 가지고 축구화 신고 좀 뛰면. 그쵸. 근데 일주일 뒤니까? 처음부터 그 얘기는 나왔었죠. 이강인 선수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뛰지 않겠냐. 그런데 이제 회복 속도도 더 빨라 보이는 걸 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특히나 오사카, 인터밀란 두 경기가 남았거든요. 네네네. 이 경기에 이강인 선수가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화한다. 점점 출전 시간을 늘려가면 네. 이제 한국에서의 경기는 더 출전을 많이 이제 시간을 많이 갖겠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확실히 그래도 저희가 이제 뭐 모습을 보고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회복이 가장 먼저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죠. 네. 이게 그 완전히 회복이 또 안 됐다가 괜히 나오면 또 다시 재발하거나 이럴 수도 그럼요. 있으니까 예.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회복하고 나오는 게 좋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때 황선호 감독님도 코멘트 했지만 뭐라고 그랬냐면 최대 2주라고 그런 거잖아요. 최대 보름. 네. 그거는 뭐 최소와 최대의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오늘부터 했으면 지금 한 일주일 지난 건가요? 그죠? 네. 지난주 이맘때니까 딱 일주일 정도 날짜를. 지난 거고 네. 만약에 뭐 내일 경기라고 한다면 일주일 조금 더 지나면서 그 2주 간격이 될 테니까 근데 보죠. 일단 반가운 소식입니다. 팀 훈련에 저렇게 축구화를 신고 볼을 차기 시작했다는 건 좋은 소식인데 다행이에요. 뭐 내일 경기 얼마큼 뛸지 또 일주일 뒤에 전북과의 경기 또 얼마큼 뛸지는 일단 내일 보면 알겠네요. 그렇죠. 네. 네이마르는 근데 나올 것 같아요. 네이마르? 거기 르키프에서 살을 빼야 되는데 어제부터 이제 네이마르는 준비 완료됐다. 이런 기사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네이마르 나와야지. 그리고 그 일본 팬들이 저번 경기도 네이마르 외치다가 되게 안 나왔으니까. 호날두 안 나올 때
제 상국가에서 볼 때 이런 느낌이구나. 들더라고. 아 그러네, 그건 맞네. 계속 그 경기도 재미없고 맞아. 심지어 네이마르를 지금 네이마르 계속 준비하는 척하고 이러다가 빨리 나가고 이러니까. 그러네, 열받네. 이것도. 세레스 오사카 또 일본 팀이니까 요 경기까지 안 나오면 좀 나올 수 있겠다. 그럴 것 같아서 이거부터 나올 것 같아요. 네. 한 번씩 킹 받아봐야 돼. 그 느낌이 어떤지. 당해봐 임마 뭐 이런 걸로. 자, 아무튼 뭐 네이마르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뭐 이강인 선수는 저렇게 이제 축구원 가지고 조금 회복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젊잖아 아직은. 그렇죠. 그나저나 지금 베라티 얘기하다가 이상한 상황에서 딱 아무튼 베라티의 대체자가 이미 준비가 됐다.